패닉 바잉 부동산 상승세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패닉 바잉은 이 꼭 주택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내수시장 전반적으로 다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지금 집을 못 사는데 갑자기 막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다, 영끌족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거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네네네. 한다. 7월 달 말까지의 어떤 기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달 서면서부터는 네네. 8사 정책, 추가 정책까지 나오면서 이미 이제 다주택자들은 빌라가 됐던 다세대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일부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런 구조에 와 있거든요. 네네. 네. 무조건 이런 사는 시장도 아니다고 보고요. 지금 가격대가 아파트 시장이 7년에서 8년째 계속 지금 올라와 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7월 30일자 기준까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빚이 1,600조를 역대 넘어섰습니다.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8월 달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주택자들 일부 내려놓고 가야 되고요. 장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년에서 8년 동안 급격히 오른 시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아파트를 사는 시장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영혼까지 다 팔아가면서 빚을 내면서 집 사는 시장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 변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데믹, 비대면 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비대면 사회가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네. 예를 들자면요. 부동산 니츠라는 그 하나의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니츠.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펀딩이고요. 네네. 부동산으로는 부동산 펀딩 개념의 부동산 니츠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비대면 투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등기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안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함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나에게 접촉 혹은 등기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을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는 구조, 네네네.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나오는 구조, 그 다음에 사 드릴 때는 취득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세가 엄청 그런데 많네요. 지금 조세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취득세는 올라가고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양도 차익이 난 만큼 또 올라가는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나중에 파는 것도 별 이익이 없고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구조. 혈압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혈압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실제로 내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 네.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니면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팔려고 할 때 안 팔리면 또 굉장히 부담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등기 자체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으면서 수익과 차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니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이제 예를 들자면 A라는 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부동산을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분양을 하는데 네. 그 분양 물량을 내가 받게 되면 네. 나는 취득세와 보유세와 다 또 내죠. 거기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1가구 1주택자였을 때 내지 네. 않는 양도세까지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두 집 다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다 내는 구조가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하시는 업자한테 내가 투자 개념으로 돈을 넣고 수익을 보장을 받고 그 보장 받은 대신에 그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물에 근저당이든 저당이든 압류든 가압류든 아니면 임의로 어떤 법적 근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의 매각이나 임의 처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의 원금은 확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을 받는 구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을 매각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매각 동의에 의한 내가 근저당이나 설정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어떤 법적인 제약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 거기서 또 차익이 만약에 발생됐다면 차익까지 일부 보전을 받는다면 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A라는 개발사와 혹은 개개인들의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주식이네요. 뭐 그렇죠. 약간 개념이.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 법적인 제도 안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 있군요. 그래서 부동산도 비대면 비등기 시대가 이제 좀 빨리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올것 보여집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패닉바잉, 영끌 막 해서 막 주거지를 막 사들이고 지금 영호까지 팔아서 막 주택 시장에 들어가고 이런 시장은 이번 8월,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이 시장이 조금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